시작해보실까요, 선생님? 큐. 질문해 주시죠. 이영원 작가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한숨 나오지, 한숨. 예. 호구 바보? 아니면 방향성이 없는 사람? 지금 보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림을 하는 게 아닌가. 나를 좀 찾을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도 아닌 좀 약간 박쥐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지금 박쥐인가 아닌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약간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약간 박쥐 같은 인간. 현대 사회의 저 박쥐 같은 인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박쥐다. 예, 박쥐 새끼.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예. 박쥐인 상태다 그렇죠. 박쥐인 상태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네. 사회생활하고 겸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번 전시 때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직 작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구상하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우선은 한 작품은 말 그대로 그냥 평면 전시랑 또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를 겸한 전시를 같이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작업이고 자화상이고, 그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전시되어 있는 구도나 이런 게 좀 바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표정, 느낌 따라서 약간의 그 전시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퍼포먼스를 겸한 이제 설치이자 전시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 상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침대라는 이불이라는 어떤 한 오브제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나만의 공간인 그 이불이라는 공간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 전시 기간 동안 표현하고 행위하고 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치와 퍼포먼스. 설치 퍼포먼스와 두 가지를 그 한 이불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청년들을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지금 직장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스트레스. 정치색도 띈? 많이 뛰었죠. 약간 불만. 우리 이 나라에 좀 많은 정치 성향에 좀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싶어요. 굉장히 우중충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거를 좀 희화하고 해학적으로 조금 재밌게 해보고 싶다. 그게 웃기진 않지언정 조금 밝고 역동적이게 좀 해석하고 싶다는 게 일단 계획이고요. 뭐 재밌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웃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코미디로 가진 않겠지만 조금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가고 싶어요. 약간 키치적인. 정치색을 띈다 안 띈다 하건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는 작가인 것 같고, 워낙 우불쭈불한 2015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시 기획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어떤 즐거움만 만끽하기에는 아쉬운. 그런데 어떠한 발언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아무리 소극적인 발언이더라도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묻고 싶지도 않다. 원래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씨. 우리 박근혜 프레지던트가 지금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뭐 잘 알거나 정치를 공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지금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살 게 더 힘들 거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말 그대로 정말로 그분이 뭐 호시키 치킨보다 한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호시키 치킨보다 못하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프랑스에 가셔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을까? 네. 뭐 망신 시리즈를 보는 거라 같아서 기본만 하자. 기본만이라도 하시자. 기본만이라도 하자. 네. 최근에 뭐 솔비라는 연예인도 뭐 그림을 팔았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뭐 2천만 원에 팔았다. 또 하정우라는 작가는 익히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연예인들이 이런 문화판 안에서 움직이는 그 양태를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직장 다니다가 와가지고 취미처럼 배워서 뭐 작가를 하겠다고 까불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하고 싶어서 이제 그림을 하는 걸 테고 순수하게 그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거 자체 스스로 그 자체만큼은 너무나 보기 좋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뭐 기획사든 아니면 주변의 시스템이든 환경이 그런 환경이 돌아가고 있을 때 본인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수많은 작가들이나 다른 뭔가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거나 그리고 그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들이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거를 뭐 비난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너무 상업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걸 지양했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냥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뭐 솔비라든가 하정우라든가 그런 작가들을 뭐 욕하고 싶지 않아요.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양태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양태로 흘러가는 게 보기는 안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네, 뭐 저도 근데 2천만 원은 좀 팔아보고 싶긴 한데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작업을 한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니까. 근데 우리나라 하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썩어 있어서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의 작업 방향, 앞으로의 내 성향, 그 작업의 어떤 성향이나 뭐 개념도 좋고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은지. 우선은 근데 순수 회화란 장르라 뭐를 따로 전공하지 않은 좀 비주류의 분야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뭔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베이스는 기본 순수 회화로 가겠지만 거기에 퍼포먼스 아니면 설치, 미술 이런 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맥은 아무래도 저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이 위주지 않을까. 저를 기준점으로 해서 저를 뿌리로 해서
저와 관련된 그 가지치기 돼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나무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저를 보면 1985년부터 뭐 2080년까지 그런 한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작가, 그 작가를 보면 이 시대 방향, 시대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네. 근데 그 도구나 어떤 장르는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은 걸 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라는 좀 좁은 곳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문화에서 좀 겪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어떤 표현 양식을 이렇게, 그건 하나의 흐름이기도 한데 또 국내 그 미술판 안에서 어떠한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해외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 그냥 있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연예인이면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유명 공인이거나 아니면 유명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한국에서 할게요. 많은 작업을.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싶어요. 여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일단 뭐 물어볼 건 다 물어본 것 같고, 아무튼 전시 잘 하시던지 하시고. 4일이나 남았잖아요. 4일 남았으니까요. 아직 뭐 많이 남았거든요. 같이 참여하는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다 처음 하는 분들도 같이 많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한 되게 즐거운 마음을 느끼고, 부담감보다는 즐거운 마음, 그리고 그냥 벌거벗은 듯이 그냥 벌거벗고 노는 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놀았으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큐. 바로 시작해? 아니 뭐 저는 눌렀지? 눌러졌는 돌아가고 것 있어? 네. 시작이다. 지금부터. 우선 이번 전시에 가장 참여자로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나이 먹었죠? 예. 유지한 작가님께서는 도대체 이번 전시를 왜, 어떻게 보면 첫 이 화두를 던지신 분인데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무슨 의도로?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 만날 친구도 없고 친구가 부재하신 거죠? 뭐 딱히 불러줄 이벤트도 없고 예. 뭐 즐거운 자리들이 너무 없어서 예, 왕따 지금. 예.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그냥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전시. 예. 그러니까 처음 전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출발점은 이제 일단 제 느낌은 왕따시다. 일단 2부 때 이제 할 게 없는데 이제 같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마지막 연말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사실은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네. 뭐 전시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시를 통해서라도 그 조그마한 발언이라도 할까. 네. 나는 이제 할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그냥 벌린 거죠 일단. 그럼 발언이라는 말씀 나오셨는데 네. 그럼 도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뭐길래 그냥 뭐 말이야 농담으로 이렇게 왕따시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 발언이 뭔지 지금 작가님께서 하시는 발언 가장 궁극적인 발언이 무엇인지. 뭐 지금은 정말 그러니까 비뚤어진 것을 보고 비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이 똑바른 건지조차 그 기준도 희미해진 그런 시대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뭐 바로 잡을 어떤 힘조차도 없지만 내가 볼 때 어떤 것을 표방해야 하는가. 크게 보면 뭐 전쟁 반대, 뭐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뭐 일단 이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에 사실 나는 나 스스로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세뇌 당하고 살았는가. 지금은 가장 큰 것이 전쟁과 그 세월호라는 느낌이 제일 강해서 그런 것들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생각을.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노워 전쟁 반대, 지금 전쟁 반대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IS 문제들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세월호면 이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정치적으로 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게 크다. 뭐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게 청문회가 아니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시는 건지 한번 그 작업의 내용과 이 세월호의 연관성?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이야. 근데 정치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새누리당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집권당이기 때문에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니까 매번 그런 야당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 기질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항상 반대를 위해 했으니까. 찬성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반대를 할 줄 모르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 제일 내가 깝깝해하는 부분이 반대할 줄 모르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인성에 너무 젖어 있다는 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많이 좋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바른 걸 바르게 말하고 싶다. 바른 걸 바르게 말하고 싶다. 뭐, 더 나아가서 바른 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답일 수 있어요 지금. 정체성이 너무 흐려졌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졌고, 야당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여당은 무한 질주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른 잣대가 기준점이 흔들려 버렸고, 이미 우리나라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조금 정치적으로 많이 갔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작업이 이 현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와 되게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작가님께서 할 작업 내용이 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정치 성향을 띠려고 의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내 관점이라는 거야. 내가 아름다운 어떤 꽃을 그렸다고 친들 그 꽃엔 과연 정치 성향이 없을까? 분명히 거기에 스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작업에 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지, 뭐 전시 베이스인지 아니면 퍼포먼스인지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지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준비는 항상 늘 준비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맞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건 아니고 예. 근데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다까지 확장해 놓은 상태. 나 스스로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무언가 하겠죠. 공간에 가보면 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아직 뭔가 크게 구체적으로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현장성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해 놓은 거라도 한번 살짝 맛배기로 살짝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영상으로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끔 뭐 밖에 예. 뭐 열린 공간에서 뭐 크게 벌리진 않았지만 세월호에 대한 작품을 예. 굿하듯이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 그 레지던스 그 플랫폼에서 했던 그 세월호 작업 그 사진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스페인 갔을 때 그 테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전체 이슈가 그 전쟁 반대로 기울어서 또 테러리즘에 관한 생각들 거기에 대한 작품 기록물을 이용한 뭐 설치 작품 네.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최근에 그 유럽에 다녀오신 게 있는데 그 지금 막간으로 그 유럽에 다녀오시면서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면 본인의 작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봐왔던 다른 작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뭐 이렇다 할 작품들을 많이 보러 다닌 건 아니었고 내 작업을 하러 다닌 거기 때문에 내가 했던 작업들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 왜? 거기서 있었던 작품 그거는 하나의 내 눈에는 작품으로 보였지만 사실 작품이 아니라 그 데모를 위해서 어떤 그 성폭력 피해자 여성분들이 설치해놨던 성폭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한 8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신발이나 어떤 소지품을 이용해서 설치해놨던 그 광장에서의 그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작품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발휘되어야 되지 않는가. 정말 사회 발언적이고 네.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들은 나와서 광장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설치해 놓고 자기들의 발언을 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뭐 그들도 뭐 정부에 100% 만족은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네. 찌라시 뿌렸다고 지금 걸려 들어가서 지금 있는 분도 있고 한관희 작가도 벌금을 네. 좀 맞았죠. 그러니까 너무 표현의 자유가 네. 없는 나라로 네. 이렇게 돌변해가고 있으니까 작가들한테는 암흑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봤던 그 성폭력 피해자 여성분들의 작품, 그 작업, 데모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되게 좀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되게 뭔가 느낌이 강하게.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호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최근에 유럽을 다녀오셨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작업 환경과 열흘밖에 안 갔다 왔는데. 열흘이면 뭐 처음 갔다 오신 건데요. 뭐 없으신데 그 대한민국의 작업 환경과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작업 환경과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 왜 우리는 유럽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곳을 되게 지향하는지 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경계, 그 경계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네. 뭐 다른 얘기 길게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대통령만 비교해도 그러니까 오바마를 자유롭게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네. 박근혜를 자유롭게 욕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네. 그것만으로도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네. 결국은 어떤 자본의 논리로 그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한 그 예술가들의 역할들, 위상들, 예.
계속 그 수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인 어떤 시스템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예. 예술가들한테 미래가 없는 그런 닫힌 나라 난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깜깜하다고 보면 맞아요. 저도 뭐 그래서 난 동의하는- 예술가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라. 어? 가도 죽이 되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가는 누룽지 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새까맣게 타게 생겼다고 지금. 정말 찢어지는 비유긴 한데 예, 예. 그게 현실이라는 거. 많이 탔어요. 예,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여기 가장 고령의 작가인데 지금 이제 정말 많이 먹었지. 지금 만백살 이제 반백살이 이제 곧 되셨는데 이제 뭔 소리요 지금. 많이 남았구만. 어쨌든 지금도 많이 작업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건데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신지, 어떤 작가가 최고로 마지막 최종점에 지향하는 그 작가관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거부할 나이가 됐고 그리고 작가를 지향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여행에서 얻은 결론은 작가를 지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작가인 사람들은 이미 작가였던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붓을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뭐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게 지금 내 나이 때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동기들 그 작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 실제로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붓을 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20년 이상 작품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와서 붓을 놓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술의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험난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에 대한 고민을 은근히 하게 되는데 제자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 세대 너무 불쌍하다. 좀 젊은 작가들은 우리 때보다 껍데기는 이뻐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미술이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자생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돌변해 있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계는 더 열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세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실제로 우리 세대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능력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등용할 수 있는 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끌어줘야 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 내 주변에도 지천에 깔렸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명성을 쫓아가거나 부를 쫓아가거나 뭘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바닥은 떴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암울한 세대라고 나는 지금 보여지고 뭐 그들 또한 개개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럼 교수가 됐으니까 계속 교수질 하면서 그냥 네 입속이나 챙겨라. 네 작품이나 팔아먹어라. 그게 현실이죠. 그 교수가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제자들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수들 국내에 몇 명 있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못한다. 작가들도 포함해서 좀 자기가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 성장 노하우를 후배들과 교류를 하고 또 같이 가는 길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바램을 난 20년째 갖고 있는데 별로. 참 별로예요 우리나라. 예술하기 재미없는 나라, 재미없는 나라. 네,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응? 예, 힘든 얘기만 많이 나오고.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이 참여자 중에 가장 고령의 작가답게 이게 되게 말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원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거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크게 해줄 말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저기 누가 얘기 한 명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서린 작가. 서린 씨가 그날 이번에 오실 거예요. 그날 오실 거예요. 예. 포스터 제작을 이번에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일이 없으면 그분은 디자인 프리랜서거든. 근데 이 순수예술계나 디자인계나 나는 또 비슷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우리 하는 것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정말 희생 아닌 희생을 치러가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바로 포스터를 지금 보내줬는데요. 한번 지금 이거 인터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언뜻 봐도 대박이네. 뭔 일 벌어질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디자인의 목적은 뭔 일을 벌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대리만족 같은. 근데 자기는 못 벌리겠거든. 정말 답답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유지한 작가님께서 뭔가 그런 뭔가를 하나, 이 서린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 벌려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너무 지금까지 좀 무겁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약간 그냥 재미로 우리 유지한 작가님에게 담배란 말아피는 담배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 마시는지 한번 그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롤링 타바코는 매니아시잖아요. 담배는 애인이고 롤링 타바코는 칵테일 섞어 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 해외 어디를 가도 그 담배는 예. 아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그 한마디로 그 서민 문화인데 저는 서민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막걸리 문화를 좋아하고 또 담배도 까치 담배 문화를 좋아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서민적인지 뼛속까지 서민인 것 같은. 그래서 난 롤링 타바코도 굉장히 서민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괜찮고. 그냥 다 롤링 타바코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우리 롤링 타바코 사장님들께서 우리 유지한 작가님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싸니까 내 돈 주고 살게요.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눌리면 끝나는 거죠? 다시 누르면 꺼지지. 자,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작가 중에 제일 막내, 이름이 이종찬이. 종찬군. 종찬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예. 제일 궁금한 거,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네. 종찬이 너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해. 우선 4월 16일 날이죠. 그때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선배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되시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추모 행사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가깝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추모 행사? 예. 그냥 자발적인 참여? 네네. 그랬겠네. 알겠어요.
요번에 그 전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품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된 작품은 이제 허수아비 위에 제 교복을 입혀놓은 걸 표현한 건데요. 며칠 전 있었던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도 뭘 위해서 앉아있는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제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 아닌지, 또 허수아비란 밭에서 이제 농작물에 해가 가지 않게 새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가장 겁을 먹고 있는 게 허수아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어서. 가장 겁을 먹고 있는 게 허수아비가 아닌가. 네. 그럼 중찬이는 지금 겁을 먹고 있나? 근데 겉으로 막 평소에 제가 겁이 난다라고 표현할 만한 건 없지만 그냥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겁이란 게.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겁인가? 네,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방금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겁이란 감정이 느껴졌는데, 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겁은 나이 들수록 더하다는 거. 익숙해지는 거지. 그 겁에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나이를 먹는 거? 내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허수아비의 그 교복을 써서 그 작품을 하는 의도는 네. 그냥 겁먹은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게 목적인가? 네, 겁먹은 저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양면적인 의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수아비의 원래 목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그 존재만으로 약간 위험을 풍기는 그런 느낌과 제 자신이 겁도 먹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네. 이를테면은 예. 그냥 단지 허수아비만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담기에는 조금 이제 좁고, 네. 의미가 네.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지금의 어떤 경직된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 네.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내 관점에서만 네, 우선은 나 자체. 네, 근데 작업을 하면서 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준비를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중찬이는 뭐 존경하는 화가가 있다면? 저는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신 유지환 선생님. 네. 일리아 레핀을 처음 본 게 어디야? 처음 본 건 제가 그냥 이제 책을 한번 보고 있었는데, 1000개의 얼굴, 1000개의 영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 이제 그 사람이 사회주의 그걸 지지하던 사람이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림이 되게 사실주의 화가인데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아서 살짝 정형화돼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되게 그림이 약간 대서사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농민이나 그 볼가강에 배를 끄는 인부들이라는 그런 작품을 보면 그 인부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그걸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진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회화라는 걸 꼭 디자인이 아닌 회화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일단 그 좋아하는 화가라든가 네. 또 다양성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네. 일리아 레핀은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판 민중미술 화가라고 네. 볼 수도 있고, 그 서민들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좀 표현한 작가니까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 네.
래핀 형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일리아 래핀 같은 그런 화가가 되는 게 목적인가? 네, 지금으로선 진짜 그런 옛날 거장들처럼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20년도 못 살아봤지만 네.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솔직히 제가 감히 말할 건 아닌데 약간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이 시대에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예전의 화가들 보면 솔직히 날이 갈수록 기술은 진보하는데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건 진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봤을 때 우선 유혹거리 같은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화가들은 우선 제 생각에 다른 유혹거리가 있었겠지만 진짜 그림에 대해 좀 더 신성하게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면이 약간 지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시장 같은 것도 줄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업이나 이런 데 유용한 디자인 쪽으로 많이 선택들을 하니까, 제 친구들만 해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나는 저요? 종찬이, 너는 너 스스로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얘기해본다면? 사실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저는 진짜 약간 옛 화가들을 잇는 거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이미 제 속에는 어쩌면 거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은 언제나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그걸- 물어봤다. 그렇구나. 네. 좋은 거야. 네. 이제 거장이 내 안에 있다. 네. 좋은데? 끄집어내는 것만.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거장이 내 안에 있다. 그 거장을 요번에 조금만 꺼내보시고, 네. 전시 때.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시를 오픈하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친구들하고 못 놀아서 섭섭한 건 없나? 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모르는데? 멀리 속초에 살고 있어서 저희 이제 토요일에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방학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30일 다다음 주에 이제 하니까 다음 주를 현장 체험 학습을 냈는데, 그래서 24일날 원래라면 학교에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섭섭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참여하게 된 건데, 네, 그 기회는 뭐 예고가 없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네. 나를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시를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좋은 경험을 얻고, 이게 거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 전시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 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저희 화실 분들에게, 제가 가장 어리고 아직 견문도 되게 좁은데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제 처음 전시를 참가시켜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
맞아요. 자, 이번에 전시 같이 참여하게 된 황아라 작가입니다. 첫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라 씨는 아라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이다. 나는? 자유로움을 선택하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자유로움을 선택하는? 네. 매 순간순간 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그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 네. 내 마음이 편한 거, 즐거운 거. 편한 거, 즐거운 거. 즐거운 거. 이게 선택했을 때 고민이 없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옳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런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 네. 딱 언뜻 듣기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참 이게 그쵸? 쉬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거나 하진 않았던 거,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네. 너무 재밌고. 그림이 왜 좋아요? 왜 좋나? 그냥 좋은데 왜 좋냐고.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생각을 하게 해줘요. 뭔가 진지한 가치에 대해서. 그냥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그냥 그 매일의 일상에 젖어들어서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더 깊은 거, 어떤 사회에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가치? 이런 거에 관심 갖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의미 있게 세상을 살고 싶어지는 그림을 통해서. 네. 거기에 뭔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기능?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작가들은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글을 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화가는 그림으로 말을 하니까. 네, 근데 정말 진짜 음. 글을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어떨 때. 그 하나의 내가 표현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럴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수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걸 글로 적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작품 하나 끝나면 그래도 한 권의 책을 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거기에 한 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언어인 거죠. 네, 그림이라는 게 언어 진짜 방식이니까. 그게 실감이 나요. 네. 대단한 경지에 올랐어요. 요번에 그 전시에 낼 작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 현실과 이상. 현실과 이상. 네, 뭐 돈과 뭐 더 그 이면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돈을 쫓아서 살아갈 수는 없는 나는 얼만큼 데뷔를 했을 때 꿈이 더 현실보다는 그래도 꿈이나 이상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작품에 담았어요. 네. 그래도 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은 내용 부분인 것 같고, 네. 작품의 내용 부분.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표현이 되는 그 형식이나 작품의 그 외형적인 느낌을 얘기해 준다면, 아직 전시가 안 돼서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최근에 꽃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그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제 5번째 유화를 그리게 됐는데 꽃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냈던 어떤 아이디어예요. 그 꽃 화병을 제 얼굴로 만들었고 그 위에 이제 장미꽃을 수북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꽃 중에 한 송이를 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꽃잎이 아니라 돈잎으로.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뜻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갈등하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림이 다예요? 설치하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거는 쇼윈도에 걸려있는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를 같이 매치해서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제 그림하고 같이 설치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것도 똑같이 화려함과 어떤 이상 그런 것들 속에서 고민하는 저의 모습 그래도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결론.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아라씨는 나는 이쁘게 살고 싶다 이 느낌이 강한데? 잘못 받아들인 건가? 아니 근데 그 예쁘다는 게 이제 뭐 겉모습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심장? 머릿속? 이런 것들이 예쁜 그 사람이고 싶다는 게 더 강하죠. 그래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꽃이고 그래서 꽃을 많이 그렸고 꽃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단은 그런 작업을 하다가 최근 첫 작품이고 첫 전시회고 준비를 많이 다양하게는 못했지만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생각은 되게 멋있어요 지금. 네. 일단 생각이 멋있는 사람 을 추구한다. 네.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강한 생명이 아니라 약한 생명들 사람 중에서도 약한 사람 약한 생명 중에서도 나약한 사람, 뭐 어린아이나 동물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럼 잠깐 그 생명에 관한 얘기랑 첫 전시에 대한 소감 요 정도 네. 얘기만 더 하고 인터뷰를 끝낼 건데요. 그 생명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죠. 사람이면. 네. 근데 아라씨는 뭐 여기 생명 존중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있는지. 그냥 뭐 강아지나 그냥 뭐 아픈 강아지, 아픈 동물 이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임보를 하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자가 나타나면 그 이제 좋은 집을 보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쭉 해볼 생각이고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동물 유기견 동물 고양이나 뭐 강아지 특히 이제 사람들 옆에 제일 많이 있는 동물이 강아지랑 고양이인데 네.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당하거나 뭐 아니면 학대를 받거나 너무 그런 작은 생명들 보호받아야 되는데 너무 학대를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구조해서 보살펴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갔다가
좀 이렇게 척추 다쳐가지고 못 걷고 너무 사람한테 이제 많이 맞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때려? 그리고 어. 여자 그러니까 암컷들은 그거 이제 공장식으로 교배해서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애인데 버려진 거죠. 이제 다치고. 그래서 얘가 너무 사람에 대해서 공포심이 많아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방언 치료해주고 검사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양을 할 신청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나타나서 보내줬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척추가 많이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지금 휠체어 했어요. 뒷다리 쪽에. 근데 그 집에 입양을 너무 잘 가가지고 휠체어 하고도 잘 살고 있죠. 대단하네요. 네. 그런 일 한다는 게. 그런 컨셉으로 전시도 한번 기획해볼 만한 것 같아요. 원래 이번에 이제 노어가 주제여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주제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번 전시 주제는 없는데. 네, 근데 준비 기간도 사실은 제가 아직 없어서. 작품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 해본 거에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재능 기부 이런 것도 생각이 있고 이번 전시를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네. 느끼는 바 그런 게 있다면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그래 즐기고 싶어요. 뭐 잘해서 뭐 칭찬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가 처음이고 작품 전시회를 처음 하는 거니까 최대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아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최대한 본인 스스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래요. 같이 참여하는 작가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작품 전시 끝나면서 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아무래도 친해지죠. 알겠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없어요. 응? 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알겠습니다. 그럼 전시를 잘 준비하시고 네. 즐기시길 바라고요. 네.